당시 파격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영어 점수도 없이 영주권을 퍼줬다. 물론 나는 아니었다. 세계는 지금 대이민 시대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해 영국 이민자 수는 12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 캐나다는 작년에만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0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뉴질랜드는 어떨까? 작년 한 해 순이민자 수는 6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겨우 팬데믹 이전의 순이민 숫자를 회복한 수준이다. 100만 명, 50만 명, 6만 명. 뉴질랜드 이민의 문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이 나라 정치와 관련이 있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은 유명한 저신다 아던이 속해 있던 정당인데 노동당의 이민정책은 자국민 노동자 우선보에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영주권 승인 건수는 급격히 증가된 적이 없고 이민정책과 외국인 고용은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될 새로운 이민법은 높아진 문턱을 더욱 높였다. 새로운 정책은 고학력 고임금의 기술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학사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연봉이 매우 높지 않은 이상 이민 신청 기회조차 갖기 힘들게 바뀌었다. 그러나 이렇게나 보수적인 뉴질랜드도 화끈한 적이 있다.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2021 특별 영주권이다. 이것은 코로나로 고생한 외노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뿌린 영주권으로 당시 파격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영어 점수도 없이 영주권을 퍼줬다. 이 제도로 1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았다.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때 영주권을 받았다. 물론 나는 아니었다. 이민은 운이었다. 누군가는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 일을 시작해 쉽게 영주권을 받았고 누군가는 10년을 버티다 한국에 들어가 영주권을 놓쳤다.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운명이 바뀌었다. 어렸을 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40이라는 나이가 되어보니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해도 세상에는 실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은 노력보단 운에 달려 있었다. 벌써 이민 3년 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사진 속 이국적인 풍경은 그저 풍경일 뿐 그 안의 삶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일 뿐이다. 기술, 영어,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민은 고생 같다. 한국에서 누렸던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하고 백인 국가에서 아시안으로 산다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깨기 힘든 유리천장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민 1세대로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지에 남을 만큼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얼마나 좋은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나는 살면서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충동적으로 뉴질랜드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짧게 1년 정도를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저 아이들을 아이답게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도착한 다음 주 코로나가 터졌다. 국경이 폐쇄되자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국의 좋지 않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았어야 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고민에 빠졌다. 솔직히 그것은 고민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뉴질랜드에 잘 적응해주는 아이들을 보니 막상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들어갈 아들 넷의 사교육비,
어린 나이부터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삶, 미세먼지, 층간소음, 한국에서 부딪혀야 할 현실들이 까마득하게 밀려왔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 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나 혼자 영주권을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남편까지 건너와 온 가족이 함께 살면 물론 좋겠지만 한국에 있는 남편의 직장까지 포기할 정도로 이민의 모든 것을 걸고 싶진 않았다. 이민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삶의 맹목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직업도 한몫을 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남편은 스케줄 때문에 한 달의 절반은 집에 들어올 수 없었기에 보통의 가족의 일상을 나는 아주 오래전 체념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악플이 달렸다. 대부분 기러기 부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였다. 눈을 질끈 감고 잊어보려 해도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에 생채기를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인생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다. 아이들을 낳고 엄마가 되고 나서의 삶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새쌍둥이를 낳고 8년간 다닌 대기업을 나왔을 때, 글쓰기를 시작하고 2권의 책을 냈을 때, 바람처럼 뉴질랜드로 떠나 다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멈추기 싫었고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선택지들을 실현하려 노력했을 뿐이었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산 것, 나를 갈아 넣을 정도로 미친 듯이 산 것, 그것이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이더라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부모가 되니 삶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결정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어쩔 때는 무섭다. 애초에 우리 삶에는 정해진 답이란 없다. 산다는 건 끊임없는 불안과의 싸움이다. 어렸을 땐 어른이 되면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니 삶은 더 불안하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인생 멘토를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법정 스님이라도 내 인생에 답을 주진 않는다. 인생의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끊임없는 불안을 견디는 과정, 아마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날숨에는 마음을 뒤덮는 불안을 보내고 들숨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촛불 향기를 들여보낸다. 불안을 느낄 때면 나는 촛불을 켠다. 그럼 일렁이던 마음이 고요해진다. 영주권을 따기까지 앞으로 몇 년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영주권을 따는 날이 오기는 할까? 나에게 그런 운이 오기는 할까? 물론 내게 주어진 70%의 운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30%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처럼 무질서하게 보이는 우연도 어쩌면 30%의 자신의 노력이 달린 게 아닐까? 그렇게 난 불안을 내려놓는다. 세상에 완벽한 천국은 없다. 내가 있는 곳,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는 곳, 내가 이곳에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난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